오늘도 뉴인사 리듬 이은혜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네, 한 주도 이제 보내 끝날 날이 오는데 어떠세요? 네, 너무 기분 너무 대놓고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하지만 네, 오늘도 이슈가 많으니까 찬찬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내란 특검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소식 먼저 특검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내란 특검이 내일이죠. 22일 윤석열 정부 2인자 한덕수를 다시 불러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네. 관련 보도부터 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 특검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조사하고자 했던 사항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수사가 필요해 재소환을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어제 오전 내란 특검에 출석해 16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팀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네, 한덕수 영상에서 본 것처럼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엄 선포에 앞서서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배경, 그리고 네.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이유 등이 네. 어제 조사에서 질문이 됐습니다. 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 선포 과정에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네. 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한덕수가 보여준 일련의 행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형법상 부작위범은 한마디로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역할을 다하지 않아서 예상했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네. 그 결과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잘 아시죠? 네. 관련해서 특검팀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부작위를 형사 책임의 대상으로 볼지 아니면 본인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볼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에는 부작위 자체가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거 자체로 책임을 묻는 건데 한정 총리 부인을 계속 해왔잖아요. 지금은 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조사에서는 진술 거부권 행사는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적극적으로 답변했다고 하죠. 다만 그 취재진들 네. 귀갓길에 마주친 취재진들이 여러 질문을 다 쏟아부었는데요. 네. 여기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저께 새벽 소환 조사를 마치고 귀가할 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조사 받으셨는데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셨나요?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십니까?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하고 그 폐기 지시하신 이유가 뭔가요? 대선 출마하려고 하신 게 혹시 조사 피하려고 하신 겁니까? 그 마지막 시점이라고 지금 뭐 영상이랑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떤 질문이 나왔을까요? 네, 아까 그 기자들이 모든 질문들을 쏟아부었는데 네. 유독 마지막 질문에만 네. 움찔하면서 취재진을 돌아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죄 지은 게 많은가 보죠. 그렇죠. 그 질문이 뭐였냐? 대선 출마하려고 하신 게 혹시 특검 조사를 피하려고 하신 겁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전대미문의 그 후보 단일화 난리통. 네, 지금 새벽에 생각해도 난리가 났었죠. 지금 생각해도 아마 시청자분들도 어이가 없으실 텐데요. 네, 네. 당시에도 한덕수는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이었는데 내란 청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가진 이번 지난 대선에 출마하는 게 맞냐? 네. 그리고 특검 조사를 피하려는 방탄 출마 아니냐라는 비판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유독 그 질문에만 움찔하고 돌아본 것 역시 찔리니까 그렇죠. 몸이 먼저 반응해버린 거 아니겠냐라는 거죠.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이제 몸이 정직하게 반응한다. 그걸 좀 볼 수 있는데요. 다음 소환이 바로 구속으로 김건희처럼 한정 총리도 구속으로 좀 이어질까 어떻게 보세요? 예, 애초 세 번째 소환 조사 바로 되는 게 네.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두고 막바지 법리 검토 착수하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네. 다만 특검은 한 전 총리의 조사 협조 태도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만약 한덕수가 구속이 되면 네. 김용현, 이상민에 이어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세 번째 구속이 됩니다. 네. 다시 말하지만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 네. 대한민국 2인자잖아요. 네. 그 권력의 무게에 비하면 이번 구속이 된다면 너무 늦은 구속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인자이자 이제 대행까지 했으니까 1인자 그리고 그렇죠. 이제 당까지 대표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1인자를 꿈꿨던 사람의 추락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다음에 김건희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평 변호사, 뭐 윤석열의 멘토, 자칭 타칭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본인이 김건희를 들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무슨 내용인가요? 네, 심평 변호사가 어제 서울 남부구치소에 김건희 면회를 다녀왔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페이스북 글에 이렇게 올렸는데요. 네. 김 여사는 접견실 의자에 앉자마자 대뜸 선생님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하였다. 요즘 이 생각에 골똘히 사로잡혀 있는 듯 했다라고 적었어요. 네. 그러면서 김건희가 너무 수척해서 앙상한 뼈대밖에 남지 않았다고도 전했고요. 네. 김건희가 자신에게 남편을 접견하러 가면 꼭 끝까지 버텨달라는 말을 전해달라라고 당부했다고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남편과 다시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더니 네. 여전히 좀 감성에 호소하면서 구치소 정치 이어가는 모양새인데요. 네. 죽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끝까지 살아서 끝까지 모든 죄값을 다 치러야 할 텐데 이거 행여나 신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신병 보호를 위한 구속 연장 아주 필요하다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 인정한 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연장이 되지 않은가 싶은데 스스로 아마 무덤을 파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 항상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뭐 김건희 하면 한동훈 배신자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한마디 따끔하게 했다고 합니다. 뭡니까? 네, 심평 변호사에게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 네. 그가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다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과거 한동훈 당대표 시절에 윤석열과의 어떤 갈등을 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윤석열은 한동훈을 배신하는 수준이 아니라 수거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거는 윤석열에 좀 맞섰다고 배신이라고 하면 죽이려고 한 거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그렇죠. 궁금하고요. 또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거다라는 말은 뭐 내란이 성공했다면 무한하게 이어질 권력을 함께 나누어 줬을 거다라는 말로 해석이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에 대해서도 정권과 손을 잡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김건희의 뇌구조에 뭐 사죄나 반성 이런 거는 1도 없고 스스로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처럼 여기는 이 피해자 코스프레로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가하게 남편 걱정하고 네. 밥 못 삼키고 이럴 때가 아닌 게요. 네. 지금 김건희 관련 특검에서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어제 특히 통일교의 대선 개입 통화 녹취가 드러났는데 이거 역시 김건희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대선 개입, 뭐 조직적 개입, 뭐 우리가 뭐 형체는 알 수 없지만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도대체 어떤 녹취 내용이었길래 이렇게 또 이게 많이 사실화되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김건희에게 대선 지원을 언급하는 네. 통화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네. 2022년 3월 30일,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 한 3주 뒤쯤이고요. 뒷자리가 8563으로 끝나는 건희2 번호와의 통화였습니다. 네. 통화 내용을 좀 보면요. 네. 윤 전 본부장이 김건희에게 당선을 축하한다 이렇게 하니까 네. 김건희가 애 많이 써줘서 고맙다라고 대답했고요. 이어서 윤 씨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교회만 아니라 학교, 대한민국 조직, 기업체까지 동원한 건 처음이다라고 말했고요. 여기에 김건희가 거듭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라면서 감사함을 표시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말 통일교가 지역 교회는 물론이고 통일교 계열의 학교나 기업체까지 윤석열 당선에 총동원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통일교회 특정 종교의 조직적 지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큰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둘의 통화에서 또 네. 드러난 게 윤 전 본부장이 한학자 총재를 또 언급을 했습니다. 네. 총재님은 하늘이 내신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애초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신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한 겁니다. 즉 통일교의 이 조직적 지원이 한
한 총재의 의중에 따라 이루어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정말 큰 뉴스인 게 그동안 통일교 관련해서는 사실 처음에는 건진법사를 통한 선물 의혹 요거였잖아요. 네네. 이게 종교 세력의 조직적 대선 개입으로까지 확대가 되는 겁니다. 네. 그간 뭐 권성동에게 큰 거 한 장 줬다, 뭐 쇼핑백 받고 절했다 이런 정황들 속에서 통일교가 국민의힘에 어떤 금전적이나 조직적 기여를 했다라는 의심은 들어왔는데 네. 거기서 그동안 김건희라는 이름 연계성은 드러나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김건희가 단순히 청탁만 받은 게 아니라 이 대선 조직적 개입, 개입. 그렇죠. 대선 개입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함께 논의한 것까지 아니냐, 이 부분까지 수사가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통화 확보와 함께 특검은 어제 한학자 총재 최측근 비서를 소환해서 조사했다고 하고요. 네. 조만간에 한학자 총재도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씨 지금 밥 못 삼키고 막 죽을 고민하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서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보자면 정의를 하자면 단순히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 어떤 헌정 질서 침해까지 김건희가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통일교의 조직적 개입은 헌정 질서 침해까지 간다. 이거를 김건희가 알고 있었다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고 거듭 감사를 표현했고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거 보면 실제로 알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또 김건희 관련 소식, 이제 문고리, 우리가 뭐 최순실부터 너무 지겹게 이제 들어왔던 소식들이 있는데, 문고리 3인방 얘기도 나왔어요. 김건희 문고리 3인방 얘기 중에 유경옥 씨, 그 이름이 다시 언론에 나왔으면 이거 뭡니까? 네, 유경옥 전 행정관 네. 문고리 3인방 중 한 인물이고요. 네. 통일교가 김건희에게 선물했던 샤넬 백 2개를 샤넬 매장에 가서 다른 물품들로 바꿨던 그 인물입니다. 윤석열 부부 한남동 관저 나오면서 이삿짐 일부를 물류창고에 맡겼었는데요. 처음에는 커다란 이 컨테이너에 2동이 가득 차게 물건이 보관이 됐었습니다. 네. 지난 6월에 서울 남부지검이 건진법사 게이트 수사하면서 이 물류창고 압수수색을 했었는데요. 컨테이너 2동이었던 중에 한 동이 싹 비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어제 JTBC가 그 한 동을 빼간 사람이 유 전 행정관이었다라는 거를 물류창고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 확인한 걸 보도했습니다. 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한 개는 나갔어요. 한 5월 중순이서 그때 빼가지고 그때 남은 거 이쪽은 아예 비어있으니까 여성분이었는데 뉴스 나오시더라고요. 이제 이분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그 뉴스에서 본 얼굴로. 시작해서 그분은 뭐 참관만 하시고 말씀하시죠. 네, 이 짐을 뺐던 시기는 5월이었는데요. 네. 이때가 검찰이 통일교가 줬다는 선물의 그 실물을 찾기 위해서 김건희 집도 압수수색하고 뭐 측근들 샅샅이 뒤져볼 때였습니다. 그때 증거를 숨기기 위해서 유경옥 씨가 미리 손을 쓴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화에서 또 익히 보셨겠지만 검찰에 한 통속이 있어가지고 압수수색하기 전에 슬쩍 이렇게 좀 흘려주고 그러잖아요. 네. 이번에도 유경옥 씨 역시 검찰 내부의 끈앞풀을 통해서 압수수색을 알게 되고 네. 미리 대비한 게 아닐까 이런 좀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서울 남부지검이잖아요. 네. 우리 어제 다뤘듯이 건진법사 그 관봉권, 띠지, 뭐 스티커 이런 거 뭐 분실을 빙자한 인멸 의심도 받고 네, 있는 증거 조직이잖아요. 인멸. 그래서 더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거기에 유 씨 역시 예전에 과거 검찰 압수수색 도중에 본인 휴대폰을 초기화했던 전력이 또 있습니다. 그쵸. 전력이 있죠. 네, 한마디로 증거인멸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증거 감추고 없애고 주변 인물들과 또 말 맞추고 이러고 있을 거잖아요. 하루빨리 이 유경옥이라는 사람도 구속 수사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곧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네, 파도 계속 나오는 게 김건희 의혹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개정을 한다고 하죠. 어떤 내용을 개정한다는 건가요? 네,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 소속된 검사들 그리고 파견된 공무원분들 과로사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수사 대상만 16개에다가 뭐 집사 게이트, 서희건설 이봉관, 뭐 나토 3종 세트, 로봇계 수의 계약, 거기에 오늘 말씀드린 통일교까지
계속해서 의혹도 더 불거지고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의 과중이 큰 상황이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파견 검사를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그리고 파견 공무원도 기존 8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 대상도 확대하고요. 또 특검 기간도 원래 11월까지인데 요 기간도 연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국민의힘 소식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뜨겁죠. 뭐 기승 전환기부터 해서 반탄, 찬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국민의힘인데 소식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이제 당대표 선거 여러 논란 속에서 어제부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네. 관련 보도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이 20일부터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날부터 이틀간 전당대회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새 지도부를 선출하게 되는데요. 찬탄 후보인 안철수 조경태 후보의 단일화가 불발되면서 과반 득표 후보 없이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양강으로 꼽히며 반탄파끼리 결선을 치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이는 전당대회 룰 영향 때문입니다. 당원 투표 80%와 국민 여론조사 20%를 반영하기 때문에 반탄패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동안 반탄파 후보들은 윤어게인 계몽령을 외쳤기 때문에 이들이 당대표가 된다면 혁신과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이진하입니다. 네, 윤어게인 계몽령 나왔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우세하다는 게 그동안의 내용이었는데 네. 일단 영상 보셨듯이 또 반탄 후보들의 단일화 무산되면서 네. 찬탄 그러니까 김문수와 전동혁 이 양당 두 사람의 이 구도로 가게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게 전한길 씨의 영향력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전한길 씨가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적합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어젯밤 12시 기준으로 27만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요. 장동혁 지지율이 78%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물론 전한길 씨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장동혁 후보를 지지를 한 만큼 이 전한길 채널 내에서 이루어지는 투표가 얼마나 좀 신빙성이 있을지 네. 실제 여론을 반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 당규에는 이렇게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행위 금지된다고 명시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선관위가 이 유튜버들의 설문조사 공표를 문제 있는 행위로 보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배신자 사건 때 보셨듯이 이 전한길 그런 난동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받았었잖아요. 이번에도 제대로 된 조치 있겠냐 이런 의심들이 많습니다. 찬탄이다 반탄이다 아니면 누구의 윤어게이다 참 논란이 많은 게 국민의힘 전당대회인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선거 결과가 국민들의 눈높이 국민들의 정서에 맞게 그런 결과가 좀 나올까요? 사실 국민의힘 존재 자체가 네. 우리 국민의 정서와는 너무 동떨어진 네. 극우 정당이고 이제 계속해서 특검 조사 결과 나옴에 따라서 네. 예전에 우리 정청래 대표가 말씀하셨듯이 네. 결과 나오면 나올수록 더더욱 해산에 대한 요구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정당 그래서 해산에 대한 요구. 그렇죠. 김문수가 되든 장동혁이 되든 누가 되든 네. 나락으로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가야 되는 그런 정당 아니겠냐 싶습니다. 네. 그래서 별로 누가 되든지 별로 관심이 관심이 없다. 없다. 근데 여러 조사를 보면 김문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이제 우세한 걸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었는데 장동혁 후보가 좀 더 우세하다고 봐야 되나요, 그럼 지금? 글쎄요, 이게 전한길 그 라인에서만 라인에서만 나온 나오는 거라서. 결과니까 지켜봐야 되겠죠. 네. 어쨌든 오늘까지니까. 그리고 사실 그 인지도 측면에서는 네네. 김문수 후보가 대선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런 장동혁 후보는 그거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전체 국민 여론조사로 좀 확대해서 보면
김문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전환기를 꿈꾸는 게 뭐 예전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여론조사 어디까지 그러네요. 뭐 조작을 했는지 아니면은 이게 사실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다른 뉴스를 볼게요. 우리가 국제적인 이슈도 보니까 바로 어제 김여정 조선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비난했다고 하죠. 이건 또 뭐예요? 네, 관련 보도 영상이 있는데요. 네.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화해 정책을 폄하하면서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외무성 주요 국장들과 협의회를 열고 한국 정부의 기만적 유화 공세의 본질과 이중적 성격을 신랄히 비판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재명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위인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쏘아붙이며 이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와 한미 연합훈련 등을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북한 당국자가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왜곡해 표현한 것은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지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들은 일방의 이익이나 누구를 의식한 행보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이재명 대통령 실명을 언급하며 비난하자 대통령실은 처음으로 공식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꾸준히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북한이 거부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대북 정책으로 북한 체제 인정과 더불어 흡수 통일 불추구 등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번 담화문을 통해 사실상 한국을 적대적 외국 국가로 못 박았습니다. 북한은 이번 대남 비난 메시지를 외무성을 통해 냈는데요. 최근 북한 내에선 외무성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남 기구는 대부분 재편되거나 해체됐습니다. 외무성 강화를 통해 한국을 적대적 외국으로 상대하며 대외적 지위 상승을 노리겠다는 겁니다. 특히 북미 싱가포르 합의 추진이 담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측의 비판 수위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차철우입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좀 셉니다, 많이. 이재명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위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측에서 사실 확성기도 먼저 끄고 여러 가지 평화의 제스처, 평화 공존의 메시지를 8.15 메시지에서도 전달을 했는데 이러한 메시지 전달을 선제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정적인 리스폰스 반응이 나온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김여정 부부장 담화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속내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확실히 이재명 정권 이후에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네. 아무리 악취 풍기는 대결 분심을 평화의 꽃보자기로 감싼다고 해도 자루 속의 송곳은 감출 수 없다면서 결론을 말한다면 보수의 간판을 달든 민주의 감투를 쓰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한국의 대결 야망은 추호도 변함이 없이 대물림하여 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말한 이 역사적 흐름이라는 거는 그간 대한민국에서 정권 교체가 여러 번 있어 왔지만 대북 적대 정책은 변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그 근거로 들기로는 또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청문회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주적이다라고 발언한 것을 그 그렇죠. 예로 들었습니다. 또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 공격적으로 받아들이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면서 이것을 방어적 훈련이라고 말하는 것 역시 전임자와 똑같은 겉과 속이 다른 행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 예전에 사법고시나 각종 국가고시에 3차 최종 면접에서 질문이 뭐였는지 아세요? 모르죠. 북한은 주적입니까? 그래서 만약에 북한은 주적이라고 대답을 하면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붙는. 그러니까 그 정권에 따라서 그 대답이 이제 어떨 때는 아니면 다른 질문도 있었어요. 미국은 주적인가? 아니 북한은 주적인가? 이렇게 이념으로서 어떤 공무원을 채용하는 그런 국가 행태가 결국 북한은 주적인가? 이 문제는 진보와 보수의 그런 관점 차이를 너무 극명하게 드러내는 게 아닌가. 여기서 이제 북한 주적이 이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 나왔잖아요.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한다 네. 나오면서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인사청문회에서도 뭐 노동부 장관한테까지 네. 그런 어떤 색깔적인 네. 질문 나오기도 했는데 북한은 주적입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 여기 지금 뉴스토마토 공무원 채용 시험 아닌데. 그러니까요. 네. 왜 나 긴장하고 있지? 네, 아직 할 얘기가 많이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록합시다. 특히 한국은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 외교 무대에 자격도 없다.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돼요? 앞으로 좀 소통 안 하겠다. 뭐 더 이상 의지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동족 관계가 아니라 네. 국가 대 국가로 다루겠다. 이 부분 다시 명확하게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그리고 한미의 대북 적대 정책이 계속되는 한 외교 관계도 어렵다고 말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담화에서 가장 적대적인 국가와 그의 선동에 귀를 기울이는 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한 적중한 대응 방안을 잘 모색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 네. 지금 신냉전 또 다극화 세계 흐름에서 북한이 이미 반미 국가들, 반제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외무성 인사들에게 강조한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짚어봐야 될 게 지금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미국을 설득해서 싱가포르 선언을 담으려고 한다. 우리 정부가 이런 기사가 좀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권 시절의 남북 관계든 북미 관계든 북한에서는 이미 그 역사를 실패한 역사, 그쵸. 실패한 이런 회담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하노이가 결렬됐고 그다음에 제재도 하나도 풀지를 못했으니까 실패한 걸로 볼 수밖에 그렇죠. 없겠네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북한 대학원대학교 김동혁 교수는 이렇게 좀 평가를 했는데요. 네네. 평양이 이미 부정한 단어, 이미 부정한 문장 네. 그 하나 한 줄을 넣기 위해서 미국이 원하는 어떤 문구를 또 우리는 담아줘야 되지 않겠냐.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소탐대실일 네. 정도가 아니라 안보 쓰나미를 맞게 될 수 있으니 오히려 그렇게 부정했던 거를 굳이 담으려고 노력하는 거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안보 쓰나미란 뭔가요? 그럼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미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전쟁 동맹 현대화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하게 네. 중국과의 견제하는데 네.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네. 그 부분이 같이 적시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대만 문제 그렇죠. 관련해서. 예, 예. 그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전문가는 다르네요. 또 여러 노력을 굉장히 취하고 있죠. 대통령실에서 평화공존 메시지 확성기하고 뭐 올해 안에 정동현 장관 같은 경우는 민간 접촉을 허용하겠다. 우리 민간 교류부터 시작해보자. 우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선제적으로 내고 있지만 반응은 이렇다. 뭐 통일부라든가 다른 정부 부처는 알겠습니다. 그럼 무엇보다 대통령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은 좀 어떤가요? 네, 북한 당국자가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왜곡해 표현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들은 일방의 이익이나 누구를 의식한 행보가 아니라 남과 북 모두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짚으면서요. 정부는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뒤로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 반드시 열어가겠다라고 입장 밝혔습니다. 네, 그 국내 문제 이종호 씨 휴대폰 사건도 굉장히 지금 핫 이슈라 잠시 좀 다뤄볼 텐데,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가 블랙펄 베스트먼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버리다 딱 걸렸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영상으로 좀 볼게요. 이종호가 2025년 7월 10일 우리 특검의 압수수색 이후에 측근과 함께 한강 공원에서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종호 씨, 그 임성근 전 사단장 처벌받지 않게 구명 로비했다고 의심받는 인물입니다. 김건희의 계좌 관리자이기도 하고요. 지난달에 순직해병 특검팀이 이종호 씨를 압수수색했는데 그때 압수되지 않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직후에 이 씨가 요거를 없애려고 하는 상황을 특검이 딱 포착을 했다는 겁니다. 특검팀 관계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씨와 함께 있던 지인 A 씨가 휴대폰을 발로 밟아서 연기가 날 정도였고 현장을 지켜보던 특검팀 관계자가 실물을 확보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A 씨라는 인물 이종호 씨와 굉장히 가까운 인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사람의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A 씨가 이종호의 어떤 금전 거래 알리바이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썼던 메모도 그 압수수색에서 또 확보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유일사 리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은혜 에디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